자, 재밌는 사고 기사가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음주산행 신고를 받고 구조하러 갔던 구조대원들한테 오히려 한 수도 있지, 뭔 참견이냐,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했던 몰지각한 두 사람에 관한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거기다 술도 취했죠. 술도 취한 상태. 또 다른 사례는 풍랑주의보 내렸는데 바다에 스쿠버 다이빙 한다고 들어가서 고립돼서 구조대원들 1시간 이상 고생시켰던 두 가지 케이스예요. 먼저 산행에서 음주 산행에다가 제대로 복장도 봤을 때 이거 보니까 제대로 준비도 안 된 것 같아요.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등산을 하고 기사 내용 봅시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위험을 자초한 사람들 때문에 구조대원들은 연말 연초에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행정 낭비고 세금 낭비고 인력 낭비입니까?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구조를 갔는데도 오히려 훈계를 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안전의식이고, 등산을 좀 한다는 사람들의 지금 40, 50대들의 40, 60대까지 수준인 거예요. 이게 잘못된 습관이 다친 분 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이 방식이 맞다고 고수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말은 잘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고집은 강하고, 야,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상황도 했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거보다 당한 것도 살아남았어, 뭐 이런 어떤 잘못된 의식들. 술을 먹고 산행한 걸 왜 참견하냐는. 그러다 문득 소지품 생각이 났습니다. 제 배는 어떨 건데? 장갑도 없고, 이미. 내버려뒀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이 사람 분명히 죽었어. 이 사람은 본인 이런 분들이 만약 산행 리더였다면 이제 진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의도치 않은 그런 어떤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잘못된 의식, 행동과 이 한 사람 때문에 멋모르고 따라갔던 다른 사람도 죽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실제 예전에도 있었고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작년에도 주금산에서 조난사고가 있었죠. 다행히 구조는 됐습니다. 그것도 운동화 신고 겨울에 스패츠 아이젠도 없이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데 간 그 사례가 있어요. 그게 불과 며칠 전입니다. 지금 이 기사 며칠 전. 그 주금산 조난 며칠 전에는 또 설악산에서 폭설이 내리는데 산행을 결심했다가 베테랑 등산 어떻게 보면 고수 한 분과 또 여성 한 분이 결국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례죠. 당일 사망이에요. 당일. 여러분,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고 물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체온 유지가 안 되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당일 죽어요. 이건 등산 배낭뿐만 아니라 생존 배낭에 제가 늘 체온 유지 관련된 물품 우선적으로 잘 챙기라는 이유가, 실제 저도 야외에서 악취를 만나보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멘탈이 날아가 버립니다. 생각과 행동이 따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요소도 잘 갖춰준 게 중요하지만 바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장비, 내 몸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라도 최소의 움직임으로 최대 효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잘 챙기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산행 리더라면 그런 취약 경우를 대비한 장비를 무조건 다 챙겨야 됩니다. 무조건 챙겨 다녀야 돼요. 또 그 안에 설사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불 피우고 빨리 물을 끄는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산행 리더라면 그런 장비는 비상용으로 반드시 챙겨 다녀야 됩니다. 산에 사실 이나물질 갖고 다니는 거 불법입니다. 근데 산이란 특징상 우리나라 산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높이가 문제가 아니고 쉽게 이 악천후가 발생할 수 있고, 경사라든가 지형의 난이도가 상당히 험하기 때문에 체력 고갈을 쉽게 발생시키고 낙상사고로 이어지게끔 하는 그런 진짜 난이도가 높은 산입니다. 절대 높이로 우리나라 산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98년도였나요? 특전사 6분도 동네 산인 민주지산에서 4월 1일입니다. 거짓말처럼 4월 1일에 만우절에 진짜 거짓말처럼 6분이 거기서 얼어 죽어요. 6시간 반 정도 만에 순차적으로 6명이 얼어 죽습니다. 봄에. 앞으로는 그런 기상 이변이 훨씬 더 심하겠죠. 우리 환경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은 변수를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더욱이는 이상기온이라든가 이 돌발 변수에 의한 악천후가 쉽게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진짜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안전의식은 바뀌어가지 않고 또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됐을 때 아까처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들고 또 리더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가 나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그래도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최소의 그런 비상 장비들 또 꼭 불 피워서라도 이분들의 체온을 올려주고 구조가 올 때까지 버텨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불 피우는 비상 도구 취사를 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불 피우는 비상 도구를 응급처치킷 개념으로 따로 챙겨야 됩니다. 산행 리더라면. 그래서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는 챙겨야 돼요. 그 인화물질 가져가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비상 상황에서 체온 유지해서 불 피운다거나 물을 끓인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존 상황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문제는 거기 담배 피우고 뭐 올라가서 뭐 백패킹이니 뭐니 이런 핑계로 화식 그러니까 불로 조리해 먹고 또 등산 가서 또 그런 식의 막 술 한 잔 걸치면서 막 라면 끓여 먹고 뭐 고기 구워 그런 행동 자체에 대한 부분의 제약 때문에 법적으로 인화물질을 못 가져가게끔 그렇게 불법으로 정의를 했지만 비상 상황에서 특히 산행의 리더 역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그 사람이 그런 어떤 안전용 장비로 그 비상 도구로 따로 챙겨가는 거 가서 실제 그런 상황에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올해 제가 국립 등산학교 초기에 등산학교 그 커리큘럼에도 그런 생존 상황 대비했을 때 불 피우는 부분에 대한 비상 상황에서 그렇게 어떻게 불 피우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고 체온 유지하면 좋은지 조난의 대응에 대한 부분 그런 그 커리큘럼도 만들었었고 같이 교육도 했었어요. 또 산행 리더 과정 산행의 리더들 분들 따로 교육을 시키면서 그때도 이런 상황에 대한 리더로서 그것도 책임감입니다. 불법이지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리더로서 책임감. 여러분 리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이게 불법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내가 이런 장비는 비상용으로 챙겨가겠다. 만약에 문제 생기면 내가 그 처벌 감수하겠다. 이런 마인드, 이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 생기면 뒤로 빼고 도망가고 나는 몰랐다니 난 책임이 없다니 이런 사람들은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 몇 년 산행했고 30년 산행이니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상황 자체가 고냐 노고냐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경험의 척도예요. 사실은. 악천후가 발생되거나 예보가 있으면 이건 가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서 산행 리더의 첫 번째 역량이 판가름 납니다. 이거 판가름 못하면 답 없어. 괜찮아. 옛날에 나 이거보다 더 악천후 상황에서 잘 갔어. 걱정하지 마. 따라와.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너 죽어라는 거예요. 너 죽어라. 아니면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잘못된 판단 하나가 겉으로 보이던 그 사람 경력 때문에 묻혀버린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 그럼 다른 사람들이 의심 없이 따라갔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겁니다. 억울한 죽음이죠. 산행 리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산행 리더가 되려면 그 정도의 각오는 가져야 돼요. 내가 내 책임진 이 사람들을 안전하게 산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악천후를 대비해서 불법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장비 내가 좀 더 힘들고 좀 더 부피가 무겁더라도 내가 챙겨가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산행 리더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일반적인 등산객들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렇게 뉴스에서 죽음산 또 설악산에서 사망사고 또 조난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널렸어요. 나이를 이렇게 먹은 거는 진짜 의미가 없는 사람. 이거 나이가 먹은 거예요. 나이만 먹은 거예요. 나이만. 이 사람들은 절대 사회의 리더라든가 책임감을 가진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거 같이 고생했던 이 대원들은 무슨 이거 상황입니까? 그죠? 연초에. 다른 사람을 더 돕고 또 비상 상황을 대비할 인력이 여기를 잘못 빠졌다 그러면 그 기회비용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술 취해서 이거 뻘짓한 이 사람들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 진짜 구해야 될 사람을 못 구하거나 출동해야 될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고 여기로 분산되었다. 그건 정말 사회적 손실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다른 사람의 또 다른 민폐를 끼친 거예요. 이분들이 당연히 이런 일을 하게끔 임무가 돼 있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그런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정상적인 어떤 국민들의
행위를 바탕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서 이분들이 돕도록 돼 있지 이런 뻘짓하는 사람까지 돕도록 우선으로 두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안 도우면 또 이것도 얼마나 난리 피우겠냐고. 그죠? 얼마나 난리 피웁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사람들의 인력과 장비는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왜 불필요한 어떤 인력과 장비를 쓰게 만듭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사람들 때문에 세금을 낭비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러는 나이만 먹고 의식 자체가 아직도 안전 불감증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이런 분들이 이런 사회적 기회 비용을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꼭 있단 말이죠. 40대 남성이 다이빙하는 겁니다. 어디에? 풍랑주의보들은 동해에다 3m 파도 넘고 있는데 이거 무슨 생각이냐 이거죠. 이거 여러분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1시간 넘게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제 후배나 동료 아니면 선배님들이 이런 해경에서 이런 구조에 투입 많이 됩니다.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이없는 사람도 많고 진짜 어떤 경우는 본인들조차 위험한 상황. 그게 잘못하면 죽을 거 알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 뛰어들 구조하러 가는 겁니다. 제 후배도 그렇게 제주에서 이런 뻘짓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사람들 또 뭐라고 하냐. 대한민국 자유민주 국가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렇게 하면 이게 잘못된 시민의식이에요. 자유민주주의가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정해진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헌법과 법 안에서 융통성 있게 그 어떤 대응이라든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불법과 합법의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용인될 수 있지만 무조건 자유민주주의니까 내 개인적인 내가 원하는 것들 내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자유민주 체제를 반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보내야 됩니다. 북한에 보내야 돼요. 안타깝죠? 잘못하면 이분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해서 같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이 구조된 분들이 아주 좋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산을 잘 오르고 수영을 잘해도 날씨는 이길 수 없다. 이게 명언입니다. 명언. 아무리 여러분들이 산행 경력이 많고 그 경력 간에 내가 특별한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고 날씨가 좋았거나 여러분이 운이 좋았었어요. 수영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조류를 이길 수 없고 파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 잘한다고 자만하다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산 좀 경력 올랐다고 이 정도 나 괜찮아. 이 정도 장미 없어도 돼. 나 베테랑이야. 나 고수야. 괜찮아. 나만 믿고 따라와. 이런 사람들이 본인도 죽지만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노고와 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사람은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뭡니까? 이건 돼, 안 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거를 질 수 있는 역량과 결단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는데 우리는 뭡니까? 산 좀 많이 올랐다고 연수 많이 채운 사람들이 그걸 경력이라고 막 내세우면서 포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동호회들에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연수만 채우고 뒷방에서 앉아가지고 실제 경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책임질 역량도 없으면서 그냥 훈수만 두거나 아니면 옛날에 잘못된 방식을 지금 D세대들한테 그런 잘못된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동호회 활동에서 많이 보였고 또 협회란 걸 통해서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아웃도어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아니면 등산을 몇 년간을 했고 또 히말라야 갔니 안 갔니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 또 연기를 갔니 아니 중요치 않습니다. 한국에선 여러분의 그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날씨 때문에. 가지 말라는 곳을 굳이 가는 건 진짜 민폐고 사회적 자원 낭비고 세금 낭비고 그 다음 D세대한테 손이 아닌 손해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잘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악천후를 뚫고 가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악촌으로는 피해라는 거예요. 악촌은 피해라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멈춰라는 거예요. 계획을 수정하라는 징후지 내가 도전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최소한 요 정도 등산 가실 때 개인은 갖췄으면 좋겠다. 여기 제가 버전 1이 예전에 했었는데 또 제가 계속 활동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1.1을 한번 다시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1.1에 있는 물품들 잘 보시고 요거대로만 챙겨난 게 아니고 요걸 잘 참조하시고 요번에 활동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좀 보완하고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로 이 빨간색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거는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로 챙기세요. 특히 산행 리더라면 무조건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 다니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도 분명히 우리나라 산에서 레저 활동하다가 죽을 사람이 또 발생합니다. 제가 2017년, 18년 동안 우리나라 동네산에서 사망한 사람이 444명이라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매년 100여 명 이상이 취미 활동하다가 이런 잘못된 안전의식에 기반을 해서 활동하다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려 죽은 사람이 1년에 100여 명이 넘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일상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재난 상황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태풍, 홍수보다 매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산행과 취미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막아야 됩니다. 막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악천후는 도전의 대상이 아니고 멈춰야 될 신호입니다.